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송정역에서 무안국제공항, 목포역까지 있는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건설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2년이나 미뤄졌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완공이 내년 말이어야 하는데 2027년 말로 늦춰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공사 현장입니다. 광주 송정역을 지나 무안공항을 거쳐 목포까지 가는 78.3km 구간으로 KTX가 국제공항에 연결되는 것은 처음인데다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와도 맞물려 있는 공사인 만큼 관심이 큽니다. 하지만 완공 시점을 1년 앞둔 지금 공사와 관련해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사 도중 유적이 발견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당초 목표보다 완공이 2년가량 미뤄지게 됐다는 겁니다. 호남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이곳 한평 학교면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주민들이 살던 곳으로 추정되는 집터들이 발견됐습니다. 이곳처럼 공사 구간 안에 유적이 발견된 곳만 모두 9곳입니다. 사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지 매입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시작된 것도 지연의 이유가 됐습니다. 땅 주인들과 협상은 착공 3년 만인 올해 초가 돼서야 완료됐고 안반 구간 보강 공사가 필요한 사실도 공사 중에 파악되면서 결과적으로 완공 시점이 늦어지게 된 겁니다. 결국 공정률이 당초 계획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다 만들어졌어야 하는 교량이 기둥조차 올라가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이 같은 문제를 이미 예측하고 있었지만 사업 지연으로 인한 완공이 늦어진다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서 신청을 완공 1년을 앞둔 이제서야 국토부에 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이제 수십 개의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업 기간을 연장을 할 때 보통 한 1년 반 정도부터 이제 협의를 해서 이제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사가 늦어질 수 있다며 사업 실시 계획 변경을 협의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전라남도와 나주시, 무안군 등 호남 고속철도 2단계 노선이 지나가는 자치단체들에게 이번 달 중순에 보냈습니다. 2025년 말에서 2027년 말로 완공이 2년 늦어지게 된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개통도 그만큼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군공항, 민간공항 이전 등의 논의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어제 오늘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국정감사장에서는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무한 이전을 놓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표면상으로 보면 강 시장의 강경 발언을 사과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쟁점인 것처럼 보였지만 두 시장 지사의 속내는 크게 달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장에서 공통의 화두는 단연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통합 이전이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김용록 전남지사에게 강기정 시장의 강경 발언을 사과하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냐고 물었고 강기정 시장에게는 양심불량, 함흥차사, 플랜 B 발언 등을 사과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록 지사는 사과 표명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양심불량 국민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런 걸 다음에 만약 취소를 받고 그런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도지사 입장하고 다른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사과 표명이 필요하지 않느냐. 강기정 시장은 사과로 해결된다면 10번이라도 사과하겠다며 즉석에서 김 지사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10번도 사과할 수 있습니다. 전남 지사님도 제 말에 대해서 혹시 아쉬웠다면 죄송한 말씀이고요.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 두 단체장의 입장 차이는 여전했습니다. 공항 이전 데드라인을 강기정 시장이 올해 말까지 설정한 것과 관련해 김용록 지사는 내년 6월까지 최대한 노력한다는 진지한 자세로 한다면 3자 회동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다시금 공항 이전 데드라인을 내년 6월로 강조했고 강기정 시장은 이제 3자 회동만으로는 만남 자체에만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국회와 정당이 나서야 한다며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TK 신공항이 탄생한 데는 경북지사의 결단이 있었다며 전남지사의 역할론을 다시금 꺼내들었습니다. 이런 정도의 투지와 의지 가지고는 공항이 어떻게 움직이고 무안군이 어떻게 무안군에서 이 공항을 받습니까? 저는 이철우 지사 그런 정도의 내
군이 군을 줘버리겠다. 그리고 야단 맞겠다라는 정도 각오가 없으면 양부남 의원이 나서 강기정 시장의 발언과 사과 여부를 놓고 두 단체장을 중재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국정감사장에서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서로의 감정의 골과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난 셈이 됐습니다. 다만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의 공사 연장이라는 돌발 변수가 생긴 만큼 두 단체장이 공항 이전 데드라인이라는 주제를 놓고 대화에 나설 것인지 지켜볼 상황이 된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2026년 1월 대구 경북 특별시로 출범합니다. 어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이 같은 내용의 행정통합에 합의했는데요. 한때 광주시와 전라남도도 논의됐던 행정통합인데 우리 지역은 행정통합은커녕 공항 이전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하고 서로 으르렁거리고만 있습니다. 대구 경북 특별시의 합의 내용을 대구 문화방송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가 행정통합 공동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4개 기관장이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행정통합의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이제는 집행기관 체제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행정개혁으로서는 이만큼 엄청난 변화가 오는 개혁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대구 경북은 원래 한 뿌리고 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분리가 있어버려서 더 발전이 돼야 되는데 분리하고 난 다음에는 계속 몰락의 길로, 어려운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 공동 합의문은 7가지 항목입니다. 대구시 경상북도 폐지 후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대구 경북 특별시 출범, 특별시의 총괄 기능 부여와 시군 자치구의 사무 유지, 지역균형 발전 추진, 기존 청사 활용 및 관할구역 미설정이 포함됐습니다. 수도에 준하는 위상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 및 정수, 양 의회의 합동의원 총회를 통해 의회 소재지 결정, 시도의회 의견 청취 원칙과 주민의견 수렴 노력도 담겼습니다. 시도 간 이견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만큼 후속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범정부 추진단을 가동하고 시도와 함께 권한 이양, 행정, 재정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됩니다. 이어 시도가 권역별 설명회와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해 행정통합 특별 법안을 마련한 뒤 시도의회 동의 등을 거치면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갑니다.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주민 의사를 배제한 자치단체 중심의 통합에 반대하며 민주적 절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경북 도의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세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걸 이제 안 듣고 양자 간의 행정부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는 합의가 되더라도 이제부터는 시도민의 의견을 듣는 게 맞다. 행정통합특별법의 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신공항과 달빛철도 특별법보다 국회 동의 얻기가 훨씬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TK 행정통합은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 8월 논의가 중단되며 무산 위기를 맞았지만 정부가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6년 7월 1일 통합자치단체를 출범한다는 목표로 중앙부처 협의,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어제 비로 중단됐던 기아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한국 시리즈 1차전이 비와 그라운드 사정으로 또다시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KBO는 비가 계속될 것이라는 예보가 있는 데다 그라운드에 내린 비로 정상적인 경기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오늘 오후 4시로 예정됐던 한국 시리즈 1차전을 내일 오후 4시로 연기했습니다. 한국 시리즈 2차전은 1차전이 끝난 뒤 1시간 뒤에 시작될 예정인데 1차전이 내일 오후 5시 반 안에 끝날 경우 예정대로 오후 6시 반에 시작됩니다. 한편 한국 시리즈 1차전은 어제 기아 타이거즈가 0대1로 뒤지던 6회 초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중단됐습니다. 인구 감소 등에 따른 경영난으로 전남의 한 시골 마을 의원이 최근 문을 닫았는데요. 큰 불편을 겪던 마을 주민들이 직접 의사를 섭외하고 주민사업기금으로 병원을 재개원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2천여 명이 사는 전남 영암군 금정면. 월요일 아침부터 병원 접수대에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봄 지역의 유일한 마을 의원이 폐업한 뒤 5달 만에 문을 다시 연 병원. 그동안 읍내나 인근 나주까지 차를 타고 병원을 오가야 했던 마을 주민들은 이미 잔치 분위기입니다. 그전부터 저 영암으로 다녔는데 여기서 하니까 이제 여기서 치료를 해야죠. 가깝고 좋죠. 그러면 이제 오후는 오전 일을 만들고. 이 마을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인근 지역으로 나가는 버스는 하루 3대에서 5대뿐. 읍내로 가는 택시 요금도 편도만 2만 원 수준이다 보니 부담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버스 없으면 택시로 가고 비싸. 근데 너무 여기가 없은 게 못 살아서 불편했어. 진짜 못 살겠어. 여기는 내가 자전거로 살살 온디. 여기가 차 탈라고 했거든 저기서. 그때 여기 뭐 개없이 간다고 하네. 그럼 오늘 봐준다고 하네. 병원이 없던 지난 넉 달 동안 보건지소에서 일주일에 3차례 공보위가 지원을 오긴 했지만 의원이 없다 보니 유일한 약국도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던 상황. 결국 마을 주민단체가 주민사업기금 절반 정도를 병원 리모델링에 투입하고 은퇴한 의사를 섭외하는 등 직접 나선 겁니다. 또 병원이 평소에 없었다면은 별로 병원 개원에서 크게 이제 생각을 못했을 텐데 있다가 없으니까 그 아쉬움이 굉장히 컸고요. 주민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병원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더라. 그런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인구 감소 등으로 올해 이처럼 문을 닫은 마을 의원은 영암군에서만 3곳. 지역 의료기관들의 폐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주민자치를 통해 문을 다시 연 시골병원의 사례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뇌물 혐의로 구속된 순천시 의회 최병배 의원이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달 넘게 의정 활동을 못하고 있지만 의정비 일부를 매월 꼬박꼬박 지급받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시정질의가 진행 중인 순천시 의회 본회의장. 의원석 하나가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 8월 구속된 최병배 의원의 자리입니다.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태양광 업자에게 9,900만 원을 받기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금까지 2달 넘게 의정 활동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순천시 의회는 월급에 해당하는 의정비를 꼬박꼬박 지급했습니다. 지난달 최 의원에게 준 의정 활동비와 월정 수당은 150여만 원. 10월에도 같은 금액이 나갔습니다. 의원직을 이제 30 정도 되면은 하지 않는 거고 조례에 이제 의거해서 저희가 그렇게. 순천시 조례에는 시의원이 구속된 이후 석 달 동안은 의정 활동비와 월정 수당의 40%를 그 이후에는 20%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겁니다. 그렇게 구속되어 있는데 혈세로 의정비가 지급되고 있다.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시민들도 눈높이에 맞지 않고 지탄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시 의회는 다른 곳들도 비슷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여러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조례를 통해 구속된 의원들에게 의정비를 지급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구속이 되면 의정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활동비라든지 월정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는다는 것은 혈세를 우리가 낭비하는 것이다. 뇌물 혐의로 구속된 이후 2달 동안 최 의원이 받아간 의정비는 380여만 원. 구속 3개월이 경과하는 다음 달 중순부터는 76만 원이 매달 지급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최근 여수 바다에서 정어리가 떼죽음을 당한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발견되는 곳이 주로 해안가이다 보니 관광객과 상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운 검은 모래로 유명한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입니다. 수십 마리의 갈매기떼가 날아다니고 파도에 밀린 물고기 사체에선 악취가 풍깁니다. 모래밭이 백사장처럼 하였어요. 그냥 널어놓은 것처럼 하였어. 정어리 떼죽음은 2주 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인력까지 투입해 매일 수거한 양만 5만 톤에 달합니다. 지금은 비바람에 죽은 물고기떼가 휩쓸려 갔지만 곳곳에선 이렇게 죽은 물고기와 지푸라기가 뒤엉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해안가 인근 상인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냄새가 난다니까. 이제 손님이 없어 이거.
피해는 육지와 바다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어잡이 그물에 정어리만 잡히면서 어민들도 어획을 멈췄습니다. 저리거든. 저를 공부래가 엄청 꼽힌 거야. 그럼 저를 못 잡고 이거 잡으면 이게 필요가 없는 곡인데 어민들 그 피해도 있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원인을 두고 정어리떼의 개체수 증가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지역에 같은 어종이 계속 죽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경고합니다. 멸치라든지 정어리 같은 소형 보류가 연안에 가끔씩 자초되는 것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어종이 반복적으로 자초가 된다면 해안가에 계속 밀려드는 정어리 사체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단기적으로 수거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는 이 정어리떼의 생태 환경을 조사 의뢰하여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수시는 정어리가 서식지를 옮기지 않는 이상 당분간 이 같은 폐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정어리는 부패 정도가 심해 주민들이 직접 수거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광주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구급대원의 얼굴을 발로 찬 혐의로 62살 정모 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오늘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병원 응급실 앞 구급차에서 구급대원의 얼굴을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만취 상태였던 정 씨가 자신을 병원으로 옮기려던 구급대원을 폭행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늘 국정감사가 열리는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촉구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